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독서쌤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독서 전, 후 이렇게 해서 독서 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독서 감상문 쓰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독서 감상문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일기나 기사문 아니면 편지글, 만화 되게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오늘은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눠진 형식의 독서 감상문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저학년,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처음, 가운데, 끝을 나눠서 독서 감상문 한 편을 완성해야 해. 이렇게 강요를 하지 마시고요.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미있게 만화나 편지나 인터뷰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가운데, 끝 나누는 글의 형식은 최소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었을 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독서 감상문을 적을 때 꼭 처음엔 이게 들어가야 되고 가운데는 이런 내용, 끝엔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쓰다가 여기 뭐 넣어야 되지 하고 좀 어려워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쓴다거나 나는 여기에다가 꼭 이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넣고 싶다거나 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내용으로도 바꾸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보통 책을 읽게 된 동기나 책의 제목이나 표지를 보고 든 생각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책을 읽게 된 동기가 특별한 어떤 동기가 없다고 하면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수업 때문에 읽었어요. 엄마가 읽으라고 해서 읽었어요. 이런 내용은 안 쓰셔도 돼요. 그런 대신에 제목을 보고 든 느낌, 표지를 보고 든 생각.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무슨 내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책을 읽기 전에 생각했던 내용들로 시작을 해 주시면 되겠죠. 가운데 부분에는 간략한 줄거리가 들어가죠. 이때 줄거리는 정말 간략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간혹 줄거리를 굉장히 길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기 감상을 쓸 부분이 너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는 간략하게 적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자기가 인상 깊었던 부분만 좀 자세하게 적게 해주세요. 인상 깊었던 부분, 그리고 왜 인상 깊었는지 그 이유, 나라면 어땠을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내 생각, 어떤 등장인물이 나는 좀 좋았다, 싫었다, 이유도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 부분은 그런 내용들로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끝 부분에는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깨달은 점 이런 걸 적으라고 하죠. 이때 주제가 잘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나 느낌, 깨달은 점을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잘 파악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책을 읽고 이 주제가 뭔가 나와 연관이 있는 점은 어떤 건지, 난 이런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다짐 이런 것도 넣어줄 수 있겠죠. 독서 감상문을 쓸 때는 아이들이 좀 재미있어하고 깊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시작을 해주세요. 아이들도 재미를 느끼고 공감을 해야 뭔가 쓸거리도 많아지고 감성도 풍부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으로 시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똑같은 형식의 독서 감상문만을 쓰라고 한다면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고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식을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 가운데, 끝 나눠서 글을 썼다면 내일은 편지글, 아니면 다음번에는 만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식을 번갈아 가면서 써주셔야 아이들도 재미를 느끼고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독서 감상문은 내 감상이 주가 되어야 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서, 책의 내용보다 내 감상 부분이 좀 더 길어야겠죠. 네.
이렇게 감상 부분을 길게 쓰려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적을 줄 알아야 해요. 뭐 자기 경험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읽은 다른 책에서 그거와 비슷한 상황을 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 요 구체적으로 적기가 아마 아이들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낼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연결해서 계속 떠올릴 수 있도록 옆에서 처음에 좀 도와주세요. 자, 오늘 내용 요약해 볼게요. 처음에는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책을 읽게 된 동기, 그리고 책의 제목이나 표지를 보고 든 생각, 그리고 가운데에는 간략한 줄거리와 내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이유와 함께, 그리고 끝에는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생각이나 느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재미있어 하거나 공감이 많이 되는 책으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양한 형식을 번갈아 가면서 써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독서, 책의 내용보다는 감상이 조금 더 중심이 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글쓰기 하세요. 감사합니다.